이 두 가지 기준만 머릿속에 있다면 꼭 산티아고 순례길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을 가더라도 좀 편하게 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엔 까미노 형입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준비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배경 지식과 경비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궁금하시면 위에 기표 눌러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제 걷는 데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례길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발일까요? 배낭일까요? 스티일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마음속의 용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손이 오그라드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은 한 해 그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이 달하지만 아마 걸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거의 몇 수십 배, 몇백 배가 더 많은 인원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걷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숫자가 걷게 되는 것이죠. 걷는 자와 걷지 않은 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속에 용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준비가 아직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거나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떠날 수 있는 용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서 이미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런 용기가 아직 없어서 준비 중에 있으신 분이라면 영상을 보고 그 용기를 가득 채워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꼭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은 준비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준비할 때가 가장 설레고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 됩니다. 돌아보면 준비하는 시간도 가장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좀 맞는 취향이 많거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를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제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항상 좀 저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짐을 싸는 편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 자전거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는 우리나라 전도에 있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은 제가 다 자전거 여행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또 뭐 일본을 3달 동안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하기도 했고 또 뭐 이 2달 동안 못 가본 곳을 자전거만 타고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처음 가보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고요. 이 두 가지 기준만 머릿속에 있다면 꼭 산티아고 순례길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을 가더라도 좀 편하게 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 고민되는 것은 과감하게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순례길을 걷는 몸을 쓰는 여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순례길을 몇백 킬로 걷는다는 게 상당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뭐 1kg의 무게, 뭐 그냥 1kg짜리 무게를 들으면 상당히 가볍죠. 그런데 그게 모여서 뭐 8kg가 되고 9kg가 되고 10kg가 되고 계속 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내 어깨가 드는 무게가 전체 무게 중에 1kg는 상당한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g, 100g이라도 좀 줄여서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발을 챙겨야 할까 말까, 헤어드라이기를 챙겨야 할까 말까,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신발을 챙겨야 할까요 말까요? 고민이 들지 않죠? 당연히 가져가야 하잖아요. 헤어드라이기 챙겨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지 않죠? 챙겨가야겠죠? 아니죠.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머리가 길어서 난 말려야 돼. 그렇지만 말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신발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페트병을 발에 칭칭 감아서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헤어드라이가 없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고민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챙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고민되는 것은 과감하게 챙기지 않는다. 두 번째 기준, 모자라는 것은 현지에서 구매한다. 간단합니다. 현지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거는 현지에서 구입한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샴푸를 큰 통 가져가야 할까? 너 삐삐. 비누를 뭐 3개씩 갖고 할까? 삐삐. 아니에요. 로션을 큰 거 가져갈까? 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한 2주 버티겠지? 일주일 버티겠지? 이 정도 버틸 수 있겠지? 하는 정도의 양을 챙기세요. 그리고 모자란 거는 현지에 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지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은 현지에서 구입한다는 기준, 다 두 가지 기준은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고 짐 싸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를 이렇게 떠올렸을 때 보이는 겉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모자나 의류, 그 다음에 배낭, 그리고 신발, 스틱 뭐 이런 것들을 배낭 외편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배낭 안에 들어가야 할 짐들을 배낭 내편으로 또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낭입니다. 배낭은 뭐 가격에 따라서 재질이나 수납 형태, 배낭의 무게 등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본인 몸에 적합하고 본인 몸에 편안한가, 착용감이 좋은가,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적합하고 편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는 큰 배낭을 한 번도 메고 오랫동안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배낭을 사야 할지 좀 고민인 거예요. 좀 편안한 배낭을 사라고 하는데 어떤 걸 사야지,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착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정 매장 있잖아요. 우리가 순례길 준비할 때 배낭 매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오스프리, 그 다음에 그레고리, 그 다음에 킬리, 그 다음에 도이터, 그 다음에 쾌차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뭐 이런 다섯 종류 정도의 브랜드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매장에 방문을 해서 꼭 착용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체형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좀 큰 매장에 가서 약 10kg 정도의 무게감을 느껴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를 하세요. 직원들한테. 거기 무게를 넣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냐고 하면 해주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안 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착용을 해보세요. 만약에 무게감을 느낄 수 없게 10kg를 넣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매보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나의 몸에 잘 맞는지, 그리고 이게 끈 같은 게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조절을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나의 몸에 맞는 제품을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순례길에서는 어떤 배낭을 많이 메고 올까요? 제가 본 배낭은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낭이 있는데요. 어떤 게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이 이렇게 길을 걸었던 그 느낌표 동영상을 보시면 순례길에 만난 한국 친구들이 우리는 꽤 많아서 한 1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들 중에 이렇게 배낭이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 오스프리 배낭을 메고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오스프리 거. 그런데 오스프리 거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메봤는데 가장 착용감이 좋다고 다들 말했어요. 메보는 순간 와 이거 좋다. 우리 실제 그 무게감이 다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본인이 메던 가방하고 틀린 가방을 메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감이 확실히 좀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프리 제품이 좀 착용감에서는 좀 월등하지 않았나. 다른 기능보다는 가격이 비슷하면 반드시 착용감을 우선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선택하기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스프리 거를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스프리한테 협찬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신발에 대한 설명도 할 건데요. 신발과 배낭도 마찬가지로 나의 몸에 딱 맞는 맞춤 형식의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평균적인 대중적인 사이즈에 나온 제품을 내가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착용감이 좋은, 편안한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 그 제품을 어느 정도 나의 몸에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신발은 반드시 길들여진 신발을 신고 가야 하는 거고요. 그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배낭도 역시 나의 몸에 좀 맞춰줘야 돼요. 내 몸도 배낭에 좀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배낭도 내 몸에 길들여지고 맞춰지는 시간이 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신발보다는 좀 덜한 편이에요. 근데 가능하시다면 배낭과 신발은 좀 일찍 구매해서 좀 많이 좀 매보고 착용해 보시고 순례길을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배낭을 착용해 보기 전에 앞서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배낭의 크기입니다. 배낭의 크기가 결정이 돼야 그 크기에 맞는 모델을 내가 착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군에서 다양한 크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40m를 선택했다. 그러면 40m에 있는 군들을 내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착용감이 좋아. 그런데 그건 40m가 안 나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리터 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모델을 내가 착용을 해봐야 하는 게 맞는 순서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배낭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잠깐 동키 서비스 얘기하고 갈게요. 동키 서비스란 동키는 동키잖아요. 당나귀잖아요, 당나귀. 그러니까 짐을 운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나의 짐과 일정한 금액과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서 내면 아침에 가방을 놓고 가면 오후에 배낭을 배달해줘요. 다음 숙소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동키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동키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면 배낭의 무게는 배낭의 크기나 무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뭐 수통 하나만 들고 지갑 하나만 들고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짐은 동키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내면 되니까 배낭을 좋은 거 선택할 필요도 없고요. 크기도 상관없고요. 배낭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하고요. 일단 외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도 기상에 따라서도 배낭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 순례를 하는지 가을에 하는지 겨울에 하는지 봄에 하는지 다 다릅니다. 대체로 여름이 가장 작을 수밖에 없겠죠. 들어가는 옷이나 침낭 이런 것들이 부피가 작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의 날씨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침낭도 두꺼워야겠고 옷도 좀 두꺼운 옷들이 많기 때문에 배낭의 크기가 좀 커야 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떠나는 계절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대충 평균적으로 40에서 60m 사이에 배낭이 적당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40에서 60m 사이에 배낭을 선택을 해서 오시고요. 그런데 배낭의 크기는 본인의 짐만 고려할 게 아니라 나의 짐을 넣고도 여유가 있게끔 리터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짐을 싸고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순례길에서는 다른 것들이 많이 추가돼요. 가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그걸 내 가방에 넣어야 할 때도 있고, 특히 간식, 먹을 것들을 가방 배낭 안에 넣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지금 마트가 있는데 저녁에 자야 할 곳은 마트가 없어요. 마켓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저녁에 먹을 걸 사가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그걸 사서 이동하는 경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내가 고려하는 짐의 양보다 더 담을 수 있는 배낭의 크기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큰 배낭을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배낭이 크면 클수록 배낭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요. 커져요. 실제로 저는 60m짜리 배낭을 메고 갔는데 배낭 무게만 2.5kg예요. 제가 뭐 비싼 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 있는데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배낭 자체의 무게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배낭, 그러니까 큰 배낭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알맞은 배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남녀노소 한 40에서 60m 사이에 배낭을 선택하시고 그에 맞는 모델을 착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배낭은 전체적인 짐을 고르게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들어가 있는 배낭 중에서 꼭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나한테 착용감이 좋은 배낭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가져간 우위는 바람이 불어도 입는 형태라서 벗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자크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다 자크가 풀리고 다 옷이 벗겨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한국에 사간 제품들은 좀 비가 많이 투습됐어요. 근데 제 거 제품은 벗겨지지도 않고 비도 잘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